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조 장관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윤석열 총장이 우릴 배신했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자산관리인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조 장관도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 KBS는 지난 12일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 자산관리인은 정 교수가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최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자산관리인이 운전했고 제천은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김 씨와 만났고 그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컴퓨터를 그대로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자산관리인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또 만약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윤석열 총장이 우릴 배신했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조 장관의 사실상의 특수부 축소,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등의 지시가 자신을 배신한 검찰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국 54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7월 사모펀드 투자를 전후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에게 익성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 장관 가족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의 쿼티로부터 투자를 받은 익성은 코링크 B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밝힐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는 업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도맡았던 한투증권 김 씨로부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쯤 WFM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익성도 함께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은 코링크 B가 처음 설정한 사모펀드 레드코어 밸류와 미러가 2017년 1월 투자한 회사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익성과 함께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WFM 역시 코링크 B가 설정한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코어 밸류와 미러의 투자를 받았다. 이 진술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란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라고 밝힌 조 장관의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발언과는 배치된다. 정 교수와 조 장관의 두 자녀가 블루코어 밸류와 미러에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한 시점을 전후해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 투자처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 P의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작성된 코링크 P의 내부 문건인 신주 청약서엔 정 교수가 5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의 자필로 서명한 뒤 인감도장까지 찍은 것이 나타났다. 정 교수가 한투증권 직원 김 씨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익성은 코링크 P의 투자에 연관돼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업체 웰스 C&T 최모 대표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대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웰스 C&T는 블루펀드 투자금 23억 5천만 원 가운데 7억 3천만 원을 익성 측에 건넸다고 한다. 나머지 금액 중 13억 원 또한 2017년 6월 설립된 익성 자회사 IFM의 투자 명목으로 납입됐다. 수상한 자금 흐름은 또 있다. WFM은 2017년 11월 6일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투자 차원에서
IFM에 111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IFM은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였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4,400원대였던 WFM 주가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이듬해 2월 7,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익성을 사모펀드 관련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0일 오전 충북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여기에 IFM 전 대표 김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의 칼끝은 코링크 PE의 실질 소유주 규명과 회사 자금이 누구에게로 갔는지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코링크 PE 설립 당시부터 정 교수의 돈이 오간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정 교수가 이런 것을 언제 인식했고 코링크 PE가 결국 누구 것인지를 확정 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언론 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18일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에 대한 정경심이 호소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면서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보드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저로서는 수사 중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서 저와 제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 6일 총장 표창장을 이조해 딸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상장에서 총장직인 부분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합성해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개봉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명문대 총장직인 파일을 합성해 졸업증명서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만들어낸 방법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실제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압수한 PC에서 아들의 동양대 상장 파일과 직인 부분을 자른 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파일과 딸 표창장 완성본 파일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문제의 표창장에는 2012년 9월 7일 상을 받은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컴퓨터 속 파일들이 생성된 날짜는 딸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2013년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표창장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언론 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 전문.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보드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조국 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수업이 폐강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대 교무처는 10일 정 교수가 담당한
영화와 현대문화 수업이 폐강됐다고 밝혔다. 교무처 관계자는 교양학부로부터 오늘 폐강 관련 연락을 받았다며 오늘이 수강 정정 마지막 기간이라 홈페이지 공지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폐강 사실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번 학기 화요일 오후 2시 영화로 보는 한국 사회와 목요일 오전 10시 영화와 현대문학 선택교양 수업을 맡았다. 두 강좌 모두 60명 정원으로 대부분 정원을 채운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딸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7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지난 2주간 수업을 모두 휴강했다. 결국 영화와 현대문화 수업이 이날 폐강됐으며 또 다른 수업인 영화로 보는 한국 사회는 담당 교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의 총장상 발급 논란과 관련 동양대는 지난 4일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조 씨에게 총장 표창장이 수여된 경위와 정 교수의 표창장 발행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양대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상적이라면 학교나 집 인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곳 모두에서 그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3일에도 정 교수는 학교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수사관 10여 명은 3일 오전 9시쯤 경북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교양학부 사무실과 대학본부, 총무복지팀 사무실 등을 뒤져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함에 있던 각종 문서를 챙겼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정 씨의 교수 연구실에서 노트북 가방 1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겨 나왔다. 그러곤 교수 연구실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 TV를 뒤져 관련 영상 자료를 챙겨갔다. 학교 한 간부는 정 교수가 연구실에 며칠 전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아마 수사관들이 그의 행적을 확인하려고 챙겨간 것 같다고 했다. 개강 첫날인 지난 2일에도 정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개강 첫날인 이날 학부 건물 강의실 앞엔 정 교수가 2일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어학 관련 수업이 있다고 공지돼 있었지만 실제 그 시각이 됐을 때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9월 첫째 주 강의에 대한 휴강계를 사전에 냈다고 전했다. 학생들도 사전에 휴강을 알았는지 강의실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는 정상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휴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동양대에서 만난 한 학생은 학문 연구에 엄청 열정이 있으신 교수로 기억한다. 방학 중에도 연구실에 자주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엔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자택 인근에서도 그를 보기 힘들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이 불거진 4일 그의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 씨는 2에서 3일에 한 번씩 오고 가는 걸 봤다. 계속 여기 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에 빵이랑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보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못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정 교수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후보자 준비단이기 때문에 후보자 아내의 소재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정 교수의 소재 파악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평검사 21명과 오찬을 겸한 자리를 가졌다. 오후 1시 30분에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대화가 길어졌다. 점심은 2만 원대 도시락이었다.
검사들은 조 장관이 불편해할 만한 말들을 가감없이 전했다고 한다. 특히 그런 자리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등에 따르면 한 검사는 대화 도중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검사는 형사부 검사들은 일이 많아 힘든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다 참석하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편함과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검사들이 인사권을 가진 장관에게 이런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대화 중간에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조 장관에게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대화가 끝난 뒤 법무부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한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 사진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 검사 중에는 작년 2월 강원랜드 사건 수사를 하는데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은 검사도 있었다. 참석한 검사 대부분이 조금씩 발언했지만 상당 부분은 안 검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개혁안이 없으면 장관 그만둬야 한다. 형사부 일이 너무 많으니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개혁 대상이 됐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조 장관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서 사후 통제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면서 경찰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권한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장관이 경찰을 어린아이에 비유해 놀랐다고 했다. 조 장관 취임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조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살짝 나왔다고만 말했다. 조국 고향 부산서 3천여 명 촛불 집회 황교안 조국은 사후에 독버섯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 등이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조 장관 고향인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3천여 명이 참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우리 사회의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당 이현승 의원이 삭발했다. 전국의 검사들은 이날 대화를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모아놓고 대화한다는 것이 시기나 형식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진실한 대화를 듣고 싶으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급하게 서두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참석자들이 대부분 형사부 검사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전혀 모르고 일방적인 대화를 연 것이라고 했다.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고 했다. 이어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했다.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질의응답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고 사전 각본도 없었다고 밝혔다.